한 권의 책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책방지기 신의주 씨와 함께하는데요. 자, 6월에 만나볼 책의 주제가 지구환경과 건강한 나의 밥상인데 그럼 이 주제를 다룰 첫 번째 책으로 어떤 책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지구 환경을 위해서 우리 식탁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하는 일인데요. 오늘은 가까운 지역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탐구하고 또 지속 가능한 식문화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는 매거진인데요. 로컬 테이블 창간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매거진은 공공책방 출판사에서 지난 3월에 발간한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우리의 식탁은 풍요롭지만 자연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 과연 그러할까요? 라는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행될 주제들이 기대되는 지역 중심의 식문화 탐구 매거진입니다. 지금까지는 문학 작품들을 줄곧 만나왔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또 매거진을 선정하셨다니까 신선하면서도 참 기대가 되거든요. 이게 가치 있는 식문화를 탐구하는 걸 목표로 하는 매거진인데 그럼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거든요. 네. 창간호를 펴내면서 이 공공책방의 에디터인 마은지 에디터가 에디터의 편지에서 창간호에 대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네. 조금 발췌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로컬 테이블은 식탁에서 지속 가능한 방향을 발견하고 전달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야말로 인간이 영위해야 할 필수 요소인 만큼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식탁은 풍요롭지만 자연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 과연 그러할까요? 풍요로운 식탁의 부자연스러움에 의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한겨울의 포도, 모두 똑같이 생긴 당근, 그저 쌀로만 불렸던 이름 모를 쌀, 비행기를 타고 몇 날 며칠을 날아온 신선한 오렌지, 저번 달에 태어나 이번 달에 고기가 된 치킨 등이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창간호에서는 로컬 푸드와 직거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고 농부와 연대하는 삶을 담았습니다. 네, 바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를 허물기도 하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씨앗이 아니라 자연이 품어낸 씨앗의 가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게 자연 친화적인 먹거리와 생활 방식을 소개하는 그런 식문화 탐구 매거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컬 푸드와 직거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농부와 연대하는 삶을 담았다라고 이제 창간호는 설명하고 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는 최대한 짧게 하고 지역의 먹을거리를 소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다면 이 먹을거리라는 게 특히나 이 지역의 먹을거리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자유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 식탁에서 볼 수 있는 먹거리가 무척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귀하고 또 비싸서 먹을 수 없었던 것들, 예를 들자면 과거의 바나나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는 지금 바나나는 이제 동네 마트에서도 아주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필리핀에서 많이 수입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바나나가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조금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빨리 그리고 또 더 크게 재배하기 위해서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덜 익은 바나나를 수확해서 화물용 배나 또 비행기에 싣고 이 바나나가 이곳까지 올 동안 상하지 않도록 어마어마한 양의 약품 처리와 냉장 보관을 하는데요. 여기서 바로 탄소 발자국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 이동거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나나가 우리의 식탁에 오기까지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까운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하면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가 있어서 지난 2010년대부터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한
1차 농산물을 소비하자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로컬 테이블은 그 바로 가까운 지역의 1차 농산물과 또 우리 땅과 우리 몸에도 건강한 토종 종자 그리고 자연식 농법에 주목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하나의 먹을거리가 우리의 식탁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소비자들도 배워야 하고 또 그런 배움을 통해서 식문화를 바꿔나가는 그래서 농업을 바꾸고 환경을 지키자 이게 또 이 매거진의 핵심인 것 같은데 제주도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잖아요. 그럼 혹시 이 책에 제주와 관련된 내용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정말 반갑게도 창간호에서는 제주 이야기를 종종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로컬 테이블은 지역의 식재료나 또 먹거리를 선정을 해서 지역이 가지는 다양한 이야기와 또 식재료가 가지는 본연의 맛을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창간호에서는 그 소개한 식재료가 바로 배추였는데요. 네. 전국 각지 땅의 특성에 맞게 자란 배추를 소개하는데 제주의 무릉배추와 또 구억배추가 같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또 이 책에서는 전국 여성농민 생산자 협동조합인 언니네 텃밭에서 운영하는 꾸러미 이야기를 다루고도 있는데요. 네. 언니네 텃밭은 우리 땅을 살리고 종 다양성을 지키는 농사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여성농민 생산자 협동조합이기도 합니다. 그 전국 각지에서 건강하게 생산한 농산물을 배송하는데 특히 제주 농산물들로만 구성된 제주 고향 꾸러미는 고정 배송 상품으로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제주 고향 꾸러미에 대한 기획 기사가 실린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그 생산하는 제주도민들의 이야기가 로컬 테이블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면 참 기쁘고 뿌듯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같은 제주에서 나는 배추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특징이 다른가 봐요. 어쨌든 네. 이런 궁금증은 이 책을 직접 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의주 씨는 이 책에서 어떤 걸 좀 눈여겨보셨어요? 네, 저는 사실요, 제주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에서 9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농부마켓 마르쉐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르쉐는 지난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가 돼서 탄생한 그 도시 속 농부시장으로 우리나라의 중심인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농부장터인 마르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오가닉 제품이나 자연재배 농산물만을 고집하진 않고 있고요. 씨앗의 다양성과 또 그 씨앗이 가지는 자연 그대로의 특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 대화를 하면서 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사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시장이라서 생산자 간의 협업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협업이 마르쉐에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면서 또 이제 국내외에서도 대안 시장으로서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 로컬 테이블에 따르면 서울시가 오는 2024년까지 도시농부를 10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도시농업은 도시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도시를 꿈꾸는 서울시의 이런 정책들이 마르쉐의 역할과 그 추구하는 가치를 어떻게 상승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앞으로 마르쉐와 서울시가 어떤 협업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아주 기대가 되면서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작지가 많지 않은 대도시 서울에서 이런 농부장터가 열린다고 하니까 제가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근데 제주에서도 농부장터가 종종 열리잖아요. 그러면 제주에서 지금 어떤 게 있을까 좀 고민해 봤는데 예전에 이 탐난 제주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다물장. 이게 좀 네.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주에서는 바로 농부시장인 다물장이 있는데요. 그 다물장도 다물장이지만 제주에 그 진짜배기 농부장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자연 그대로 농민장터인데요.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 그대로 농민장터를 떠올렸던 대목이 있습니다. 마르쉐를 소개한 내용인데요. 조금 읽어드리려고 해요. 소비자에게 마르쉐는 흙에서 새싹이 움트는 순간부터 내 품에 안기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장이다. 씨앗을 어디에서 구했고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또 어떻게 먹어야 가장 맛있는지도 공유한다. 라고 이렇게 그 로컬 테이블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자연 그대로 농민 장터를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이 대목에서 아주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식재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 자연 그대로 농민장터에 가게 되면 이 농부들이 직접 이 과정을 알려주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장을 본다는 그런 기분보다는 어떤 농사와 식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연 그대로 농민장터는 그 다물장과 같은 장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린다고 합니다. 화학 비료도 전혀 쓰지 않고 또 농약도 치지 않는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아주 건강하게 재배된 농산물을 판매하기 때문에 네. 그 소규모 농가들만 선택자로 판매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연 그대로 농민 장터 다물장과 같은 장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린다고 하니까 이 점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 책은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다음에는 그 이제 종자 그리고 씨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 식탁에서 씨앗을 또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요. 다음 책은 스발바르 국제 저장 종자 저장고 이야기인데요. 세계의 끝 씨앗 창고라는 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책도 다음 이 시간에 또 흥미롭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